안녕하세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자연 속, 건강 속, 쏙쏙 알짜 건강 정보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유산균의 건강 효과를 얘기해 보았고요.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유산균을 골라야 하는지, 누구한테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산균은 음식을 통해 또는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 가능하신데요. 오늘은 영양제로서 유산균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균주가 정확히 표시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왜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렇게 해서 좀 뭉뚱그린 표현 말고요. 스트레인이라고 하죠. 균주가 정확히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락토바실루스 람노수스 이런 식으로 또는 비피도박테리움 롱거스 이렇게 구체적인 균주가 표시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균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아는 1일 기준 100억, 어린이는 250억, 그리고 어른은 최소 600억, 그리고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는 1000억에서 4500억까지를 복용을 합니다. 이거 하루에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영양 성분처럼 축적되거나 부작용 이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른 기준 1일 1000억은 과용량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세 번째, 프리바이오틱이 같이 함유된 유산균이 좋습니다. 왜 우리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좀 헷갈리실 텐데요. 프리바이오틱은 유산균의 먹이를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유산균도 살려면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프리바이오틱이 함유가 되면 유산균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 건강 효과를 최대 50배까지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관 중 또는 복용 시 위장관 내에서 해당하는 균주 및 균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유산균을 온도에 너무 민감하다고 이를 약간 마케팅 쪽에 이상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온도에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몇십 년 동안 건강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된 그 제조회사에서 만든 제품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품의 효능 및 안전성 평가가 저절로 이루어지니까요. 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유산균을 고르면 아마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네, 혹시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요거트로 하루에 필요한 유산균을 좀 확보하시려고 하는데요. 이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잘 살펴보시고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요거트 안에는 살아있는 유산균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거트를 만들려면 열을 가해서 균을 사멸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이때 나쁜 균만 죽는 게 아니고 좋은 균까지도 같이 죽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성분표를 보시면 슈거 양이 의외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 안 그래도 설탕 중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산균 하나를 얻으려고 성인병 주범의 하나인 설탕을 같이 먹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드실 정도로 그 양 자체가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유산균을 꼭 드셔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생명활동을 영위하신다면 누구나 다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히 더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첫 번째, 항생제, 진통소염제, 무슨 피임약 이런 것처럼 의약품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복용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소화기계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가스, 그 다음에 복부 팽만, 복통, 그리고 왜 특히 음식 알러지, 식중독이 좀 자주 걸리시는 경우 있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먹었는데 항상 나만 좀 문제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특히 유산균을 더 잘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부 트러블이 잦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라든지 가려움증, 건선, 습진, 그죠? 이런 분들도 꼭 챙겨서 드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우울하거나 예민하거나 그리고 두뇌가 항상 맑지 못하고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다음 마지막으로 1년 내내 자주 감기, 독감, 알러지, 호흡기 질환 이거를 달고 계시는 분들. 네, 이상의 경우에는 특히 더 신경 쓰셔서 유산균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태까지 우리가 유산균의 건강 효과, 어떤 유산균을 선택하면 좋은지,
그리고 누구나 평생 유산균을 드셨으면 좋겠지만 특히 꼭 드셔야 될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유산균이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유산균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부자가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소화효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이상은 자연 속, 건강 속, 쏙쏙 알짜 건강 정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